안녕하십니까. 황장수와 김성진의 메디칼 세상. 오늘도 의학 박사 김성진 원장님을 모시고 신해철 법과 최근에 강남역의 묻지마 살인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지난 19일 물러가는 19대 국회가 하필이면 19일 날 우연이네요. 이 요즘 뭐 청문회, 상시 청문회법을 통과시켰다 해서 거부권 행사로 시끄러운데 그날 청문회법만 통과된 게 아니라 몇 가지 논란이 있는 법들이 한꺼번에 통과되어 버렸습니다. 그 법들 중에 신해철법이라는 이 한마디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해서 확정이 되었는데요. 자, 이 신해철법의 이 주요한 개요가 뭡니까? 원래 의료사고에 대한 그 조정중재원이 몇 년 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는 법적 기구죠. 법적 기구입니다. 예, 법적 기구이자 그럼 그 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만을 대상으로 해서 맞습니다. 분쟁을 조정해서 법정으로 가기 전에 거기에서 조정을 먼저 되면 안 가고 이제 거기서 조정이 안 되면 법정으로 바로 가고 뭐 이런 거죠. 그런 거죠. 세계 모든 나라에서 조정이라는 것은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할 수가 있는 게 조정입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통과한 법은 사망 사고와 또 중상해 사고, 대통령 시행령으로 이제 정해지는데요. 그런 의료 사고인 경우 의사가 동의를 하든 안 하든 무조건 조정 중재원으로 넘어가야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죠. 그래서 이게 서울신문 4월 28일 보도에 가면은 이 김진태 의원도 의료인의 재판받을 권리나 직업 수행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고요. 김도읍 의원께서도 조정이라는 미명하에 강제 수사를 하는 수준이어서 일반법 원칙에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사실이죠. 왜냐하면은 검사가 주도하는 조사 과정을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영장도 없이 마음대로 의료기관을 수사하고 검색하고 수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라리 영장이 있으면은 그 피조사기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조정인데도 완전히 그냥 구속 수사는 아니겠지만 수사에 못지않은 그런 고강도의 조사이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이 일시적으로는 좋을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중상해를 다루는 흉부외과나 신경외과, 산부인과, 내과 의사 선생님들은 벌써부터 어떻게 이 환자를 볼 수 있겠느냐 걱정이 태산입니다. 근데 하나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네. 일반 우리 민간의 어떤 이 사람이 사망한 폭행 사고라든지 그다음에 이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갖다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압수수색을 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서 재판에 회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 분쟁조정원에다가 제소를 하는 건데 분쟁조정원이 검사를 지휘해서 이 뭡니까 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의료 사고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조사위원이 5명인데 그중에 이제 의료계가 2명이고요. 나머지 뭐 시민단체 또 이제 법조인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검사가 꼭 들어가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정을 위한 조사인지 안 그러면 수사인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이 법조항은 이제 원래 바뀌기 전부터 있었지만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이런 독소조항 때문에 의사가 거부할 수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사망사고나 중상해 사고인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조정기관이 일단 내용을 알아야 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알려 그러면 그 사건의 내막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결국은 수사라기보다 내가 볼 때는 조정기관이 지휘하는 거니까 조사라고 봐야 되는데 그 조사에 검찰이 동원됩니까? 그렇죠. 검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어 있습니다. 이 법상에. 그러니까 의료 분쟁 조정원에서 어떤 사안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그 사안에 이 5명의 위원이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는 검사가 들어가게 되었다. 조사의 주체가 검사가 반드시. 그러니까 케이스별로 이 5명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5명은 상근으로 만들어진 기구입니까? 그 5명이 상근으로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대한 감정위원이 이제 50에서 100명,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수십 명의 이제 감정위원이 이제 그 조사단 그 위원들이 그 감정을 의뢰하겠죠. 그분들한테. 하여튼 그 주체가 검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검사 상근위원이 분쟁조정위원이 그 밑에 있는
예. 상근하는 조사위원들한테 그렇죠.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하면 네. 만약에 그걸 조사하려고 그러면 거기 병원에 있는 차트라든지 각종 사진이라든지 예. 또 투약이라든지 뭐 예. 치료 기록이라든지 예. 그런 게 핵심일 거 아닙니까? 그런 네. 걸 갖다가 취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영장 없이 마음대로 가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물론 뭐 국민들한테 일시적으로 굉장히 시원하고 좋다고 느낄 수 있지만은 이제 저희들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의료 행위를 하다 보면은 피치 못하게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흉부심장 혈관외과 의사인데 제가 옛날에 수련을 받을 때 중환자실에서 제 눈앞에서 심장 판막 수술을 받으신 환자분이 심장이 터진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에 제가 손을 대지 않으면 그분은 100% 돌아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감수하고서 제가 이렇게 마치고 뭐고 간에 가슴을 열어가지고 이게 다 처치를 해가지고 이제 다행히 생존하셨죠. 근데 만약에 그분이 이제 50%의 확률로 돌아가셨다 이러면 이런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100% 제가 이제 조사에 물론 이제 그 환자 보호자의 의지에 달려 있겠지만은 10년 동안 언제든지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외과 의사의 마음속에는 묘지가 있다는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어느 외과 의사라도 아무리 유능한 외과 의사라도 사망 사고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이제 물론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피치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런 강제 조정이 되면은 모든 사망 사고에 100% 조사가 들어오면은 이제 우리끼리 이제 여기에 대해서 페이스북이나 SNS에서 많이 토론을 했는데 뭐 흉부외과나 신경외과는 안 그래도 지원자가 없는데 거의 0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피해보는 건 결국은 국민 건강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런 어떤 일명 신해철 법이라고 부르는 개정안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네. 신해철 씨 사건 때 네. 의료 사고를 인정하지 않고 사안을 감추는 네. 부분에 대한 어떤 국민들이 일부 그 이제 좀 불만을 가졌죠. 네. 그 의료 의사들의 그런 일부 몰지각한 의사의 행위에 대해서요. 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의료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이제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네. 돈이 많이 들고 언제 끝날 줄 모르는 네. 힘이 센 병원이라는 의사라는 상대와 네. 멀고 긴 고비용 투쟁을 소송으로 벌이느냐, 네. 안 그러면 저비용으로 하는 의료 분쟁 조정위원회에 가야 되느냐, 네. 이건데 의료 분쟁 조정위원회를 가는 것이 누구든지 선택할 수 있는데 네. 의료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이 의사나 병원 측이 거부를 해버리면 네. 조정이 한쪽이 거부해버리면 안 되니까 네.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어떤 부분을 갖다가 이 국민들의 네. 어떤 그 이 억울함을 풀어준다 이런 취지하에서 동의하지 않더라도 조정위원들이 결정해버리면 네. 그냥 강제로 조정에 들어간다 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네. 일반 국민들의 지금 시각, 네. 즉 병원의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잡아댄다. 그러면서 소송에 가봤자 이기기도 거의 어렵다. 전문성이 있는 부분에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다수 국민들이 찬성할 수 있어요. 왜? 나중에 벌어질 문제는 생각 안 하고 위험한 네. 수술을 회피한다거나 네. 또 상급 병원으로 다 보내버리거나 그렇죠. 그래서 좀 심각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을 급박하게 다투는 문제에서 네. 전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 왜? 죽게 되면 반드시 그렇죠. 이 가족들이나 주변에서는 그걸 갖다가 걸 거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렇게 쉬워지니까 걸기도 또 쉬워진 거예요. 그죠? 그렇죠. 한번 걸어보자. 네. 자, 이런 어떤 부분에서 지금 벌어진 문제인데 네.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의료 사고를 바라보는 시각, 네. 그래서 지금까지 조정 절차가 문제가 있었다. 상대가 동의 안 해주면 안 되는 게 무슨 조정이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일 수가 있고요. 근데 사실은 그게 맞지 않는 사실도 꽤 많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직접 병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경험하는 일인데 이 치료를 하다 보면은 피치 못하게 염증이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이제 하나의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주사 경화 치료라는 그 다리의 혈관을 없애는 시술을 하는데 그게 인위적으로 염증을 유발시키는 치료거든요. 제가 환자분한테도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또 그런 경우에 피치 못하게 100명에 1명 정도는 염증이 심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건 이제 항생제 치료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저한테 항의를 하세요. 그럼 이제 제가 저번에 하나 예를 들면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염증에 대해서 빨리 오셔가지고 항생제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바쁘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자기가 아는 피부과 병원에 가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한 달쯤 뒤에 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뭐 소송을 걸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합의를 했어요. 이제 뭐 염증이 있으니까. 근데 뭐
보통 변호사 비용이 한 300에서 500만 원 들잖아요. 아무리 아니 그러면 기본이 300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저 같은 경우는 변호사 비용을 드러내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그 염증이 피치 못한 염증도 그 정도로 이제 합의를 할 수가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사망 사고 같은 경우 실제로 이렇게 재판을 하면은 예를 들게요. 그 프로포폴이라고 이렇게 수면 우유주사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사고가 좀 상당히 그 마취 과정에서 뭐 사망이 좀 생기다 가끔씩 생깁니다. 예. 뭐 1년에 한 5케이지나 10케이지 나는데 그런 경우는 재판을 가면은 무조건 거의 100% 2억 내지 하여튼 뭐 정확한 액수는 그 수억 대의 배상이 의사한테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의료 사고를 환자들이 100% 이길 수가 없다는 말은 완전히 오해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금액 뭐 한 10억을 요구했다라면은 그 중에서 뭐 한 2억이나 3억 뭐 이렇게 낮추어서 합의가 되는 거지. 그 재판이라는 게 자기가 요구하는 금액이 다 100% 나오는 재판은 하나도 없거든요. 예. 예. 다 이렇게 뭐 5%의 과실, 20%의 과실 이런 걸 다 합의해서 이제 그런 거를 100% 다 이기지 못한다 해가지고 의료의 승소가 없다 이렇게 이제 잘못된 보도가 돼 있죠. 실제로 사망 사고나 어떤 그런 염증 사고에 있어 가지고는 환자분들이 충분히 지금 제도 하에서도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피해를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생명이 없어졌는데 뭐 매덕 그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죠. 그건 충분히 그 사실에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들이 이 받는 수가가 미국에 비해서 거의 5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피해 보상에 있어 가지고는 거의 선진국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도 갈등이 생기죠. 받는 돈은 건강보험 수가에 받는 돈은 아주 열악한데 이 보상을 해야 될 돈은 너무나 선진국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인간인데 의사도 국민인데 아무리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한다 하더라도 경제적 기본이 없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애로사항도 좀 약간은 알아주십사 제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료분쟁조정법이 통과될 때 당사자인 그 분쟁조정중재원의 어떤 강한 주장 또 중재원이 이런 조정 결과에 대해서 별로 이때까지 유명무실했으니까 자신들의 어떤 기관의 어떤 조정 개시율 이런 걸 좀 높이려고 하는 부분이 좀 많이 반영된 거 아니냐. 거기에 이제 신해철이라는 유명한 사회 유명 가수 그리고 또 일정하게 뭐 이분은 어떤 특정 이념적 이런 색깔도 조금 담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신해철을 추종하는 어떤 이 팬덤이 상당히 했는데 이런 분들의 분노까지 합쳐져서 이번에 이 법이 통과됐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법이 시행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조차도 충분히 논의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되어서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이런 부분까지 논의하면서 이런 법이 통과되더라도 됐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게 통과되면서 공익에 이제 도움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위험도 높은 환자는 동네 병원이나 이 중간 병원이 누가 받겠느냐. 급박함을 그다음에 위급함을 다루는 환자는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손을 뗄 거다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실제로 이 시간을 요하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심각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일어나죠. 왜냐하면 현재도 아시다시피 지금 소위 말하는 빅5 큰 5개 병원의 응급실에 가보면은 병상이 없어요. 거의 전쟁터처럼 바닥에 이렇게 눕고 응급실에서 뭐 하루나 이틀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도 그런데 이제 이런 법이 시행되면은 거의 뭐 그냥 전쟁터죠. 그걸로 다 몰려. 누가 수술을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이제 그분들도 수술을 하기가 싫겠지만은 이제 그분들이 손을 놓으면은 더 이상 뭐 미국 갈 수가 뭐 일본 갈 수도 없고 뭐 북한엔 더더욱 못 가잖아요. 뭐 우리가 훨씬 의술이 뛰어나니까 중국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이런 걸 전문가 단체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물론 분노가 끌어오르시겠죠. 충분히 입장을 바꿔보면은 뭐 이해합니다. 제 친척도 이제 의료 사고를 당했고요. 뭐 의료 사고를 당하지 않는 가족이 누가 있겠습니까? 의사도 포함해서. 또 제가 아는 의사분도 허리 수술을 받다가 신경을 다쳐가지고 지금 평생 불구가 돼 있어요. 의사 자신도 의료 사고에 피해가 될 수는 있지만은 현재 시스템 하에서도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너무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요번에 주사기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 사건에 의해서 바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그거는 뭐
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다나병원에서 예. 양천에 예. 그 옛날에 이제 지금은 위헌 판정이 났지만은 의사가 성희롱죄에 걸리면은 10년 동안 면허가 정지됐죠. 네. 취업을 못했죠. 그것도 결국 너무 과도하다 해가지고 결국 위헌 판결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 법도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아마 위헌 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발 이런 중차대한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은 시간을 두고 공청회도 좀 더 많이 하고 전문가 단체와 또 소비자 단체의 충분한 토의하에 해야 국민 건강을 더 지킬 수 있지 않을까. 당장 벼룩이 가렵다고 초가상간을 불태우면 잠은 어디서 잡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심각한 거는 호스피스. 그러니까 중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네. 마지막 단계에 가는 호스피스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연명치료, 뭐 네. 내사 환자나 아, 예.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 결국은 이제 이런 유해 환자들이 많은 요양병원에 예. 이제 있다가 환자가 돌아가시게 되면 맞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엄청난 숫자의 수십 건, 수백 건의 분쟁 조정 신청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맞습니다.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 그런 케이스가 있었죠. 예. 예. 최근에 요양병원에서 예. 이제 정신과 선생님의 SNS에 글을 올린 걸 제가 봤는데요. 예. 이제 그분이 뇌 경색이 왔었죠. 예. 뇌출혈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분이 이제 네 번째인가 세 번째 뇌 경색이 와가지고 이제 그분이 소송을 해가지고 강제 조정을 하기 전에 나온 예. 법인데 중재는 또 틀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의사분이 모르고 중재에 사인을 했어요. 예. 중재법은 또 한 번 사인을 하면은 그거를 중단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1억 원의 합의를 봐서 이제 이분이 정신과 의사인데 정신과 의사인 내가 화병이 날 정도다. 이런 심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환자를 치료하려고 했어요. 보면 볼수록 1억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지금 요양병원에 적자나는 병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요즘은 적잖합니까? 옛날 제가 요양병원에 좀 분노를 많이 했는데 예, 요즘은 법이 굉장히 규제가 심해져가지고 옛날처럼 그렇게 허술하게 해서는 요양병원을 이렇게 유지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보면 사망 사고뿐만 아니라 네. 뭐 의료 이렇게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중상. 중상해가 발생했을 때 예. 그럴 때도 지금 이 분쟁 조정의 대상으로 넣어버렸네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나오는 네. 이야기가 뭔가 하면 예. 일정한 비율로 임산부 같은 경우에 애 낳다가 고위험이 될 수 있는 군이 있죠. 상당히 일정한 비율로 정확하게 있다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애를 낳다가 어떤 그 후유증이 와서 문제가 된 그런 분들도 전부 의료 분쟁 조정의 그 대상이 될 거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이것도 우려가 되는 바가 크죠. 이 시행령 그래서 이 대상을 처음에는 상당히 크게 잡았는데 이제 여야의 의견 충돌에 의해서 그러면 사망 사고만 포함시키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다시 토론을 한 다음에 이제 그럼 그 중상해로 넓히자. 그럼 중상해의 범위를 정확히 정해오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보건복 측에. 예. 하루 만에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통과를 이거 빨리 시켜야 시행령으로 해버리자. 이 시행령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시행령 아닙니까? 그럼 이게 정부의 마음에 의해서 이 범위가 얼마든지 넓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의사들이 소신 진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겨우겨우 소신 진료하는데 예. 그리고 이제 법을 만들 때 이 법을 제정할 때 기본적인 것이 포괄적 그 위임을 금지하는 입법 원칙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법은 그 시행령에서도 그 이 법 취지에 따라서 위임되는 구체적인 사안은 네. 이 법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까지다라고 일종의 제한이 있어야지. 네. 법은 이렇게 대충 정해놓고 그 법의 밑에서 이제 예를 들어 중상해라는 범주를 시행령에서 쭉 열개가 이렇게 해버리면 밑에 있는 시행령이 사실상 법 위에 가는 그렇죠. 그런 포괄 위임의 금지를 갖다가 위반하는 예. 입법의 그 원칙을 위반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이번에 보면 이 상시 청문회 뭐 네. 미국에서도 하고 한국에서 할 만하면 해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만은 예. 실제로 청문회를 했을 때마다 밝혀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허구한 날 정쟁을 기자들 앞에 놓고 뜯으려고 청문회하는 부분에서 예.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장치가 전혀 이렇게 나오지 않은 채 19일 국회 마지막 날 저렇게 통과시키는 문제라든지 네. 그리고 또 이 18대 국회 마지막 날 통과된 게 국회 선진화법 아닙니까? 그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렇죠. 이 번개불에 뭐가 급하다고 콩 구워 먹듯이 해서 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좀 이게 문제죠. 신해철법이 그 당시 의사협회에서는 분명히 이 신해철 씨의 사고에 관련된 의료행위에 문제가 있었다고 분명히
판정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런 판정을 의사협회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발표한 적이 예년의 경우에 옛날의 경우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같은 동료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 정서상 굉장히 충격. 저도 신해철 씨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노래도 좋은 노래가 많고요. 저도 뭐 굉장히 젊었을 때 노래를 많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에 나오셨. 저는 뭐 학교는 연대를 안 나오고 네. 부산대학교 나왔습니다. 부산대학교 저하고 고향도 또. 예,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해철 씨가 연대를 나오셨나요? 네, 연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시군요. 네. 가방끈이 생각보다 좀 깁니다. 연대 물리학과인가 뭐 또 과도 또. 물리학과. 네, 그 당시 공부 잘하는 사람 물리학과 많이 갔죠. 지구학과 과학과인가? 지구과학과 같습니다. 지구과학과. 저희 때는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물리학과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과대학 갔는데 요즘은 좀 뭐 그렇지 않던데. 여하튼 그 당시에 의사협회나 우리 의료계에서도 이 문제는 정말 좀 과실이 있다 인정을 해가지고 충분히 국민들한테 납득이 가게끔 한다고 했는데 이까지 이렇게 진행이 돼가지고 갑자기 공청회도 없이 토론도 하나도 없이 이렇게 통과된 데 대해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좀 우려가 굉장히 크고요.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아까 연명치료법 있죠. 연명. 그게 옛날에 보라매 병원에서 좀 시간이 꽤 지났지만은 가망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 가족들이 이제 이분을 집으로 댁으로 모시고 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의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동의를 해준 거죠. 왜냐하면 치료비가 너무 엄청나게 나오니까. 그럼 또 감당이 불가능해요. 가족 입장으로서. 의사 입장에서야 치료를 더 하고 싶었지만은 또 가족 입장의 그런 경제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그때 검사님이 살인죄로 기소를 했어요. 그 의사를. 만약에 가족이 돈이 없는데 제가 이번 주에 소개해드린 영화가 이게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영화인데 거기 보면 남편이 이제 자살을 기도하다가 가난에 시달려서 자살을 기도하다가 거의 이제 식물인간이 내사 상태에 빠졌는데 이제 병원 의사가 병원비는 독촉하는데 뭐 놓을 데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 있을 때 만약에 가족이 돈이 없을 때 병원은 저걸 어떻게 합니까? 강제적으로 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까? 저희 의사들은 절대 중단하지 않죠. 이제 병원 같은 큰 규모에는 이제 경영자가 병원장이시잖아요. 좀 우리가 옛날에 수련 받을 때는 좀 그때 지금 병원장님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좀 뒷문을 열어놔가지고 도망가기도 한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뭐 너무나 밀린 환자 너무나 딱하니까요. 그는 이제 걸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고 그거 아니라 병원에 그냥 이렇게 누워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가족 입장에서는 정말 하루에 뭐 몇십만 원씩 나오니까 거의 뭐 재앙적인 수준이죠.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가망이 없다고 동의해가지고 환자를 퇴원을 시켰는데 그분이 살인죄 기소가 돼가지고 그분이 아마 유죄 판결이 났을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모든 환자는 아무리 가족이 포기하기를 원해도 퇴원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 세브란스 병원에 그런 일이 하나 있었죠. 그 어떤 가족이 포기하고 갔는데 병원 측에서 계속 강제 치료를 하겠다. 그래서 재판에서 이제 보호자가 이겼죠. 그래서 이제 호흡기를 뗐죠. 맞습니다. 꽤 이제 임명을 하셨지만은.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에서 보듯이 신해철법이 이렇게 통과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환자를 다루는 과의 지원이 거의 없어질 것이며 이제 전부 다 큰 병원으로 다 미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도태기 같은 응급실이 난 그 법이 왜 이렇게 조속적으로 됐는지 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요. 이 19대 국회 말에 좀 예민하고 유명한 법들이 계류 중인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국회 마지막쯤 되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쯤 되고 그날 한 80명은 아예 오지도 않았어요. 222명이 출석했더라고요. 그러면 떨어진 사람은 떨어진 사람대로 이제 오늘로서 내 국회의원은 끝이구나 해서 거의 세기말적 데카당스한 분위기가 형성될 거고 된 사람은 또 이제 내가 잠깐 쉬었다가 또 해야지 해서 이게 완전 조증 상태에 있을 거고 그러니까 조울증이 겸하면서 마지막에 미친 행위들을 좀 하는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히틀러가 죽기 이 며칠 전에 베를린이 이제 또 소련군에게 포위당했을 때 거의 조울증에 하루에 몇 번씩 막 쾌활했다가 우울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국회 말에 이상한 법들, 국회 마지막 날 이상한 법들이 통과되는 전례들은
그런 국회의원들의 그 어떤 임기 말적, 세기말적 예, 비슷하게 데카당스한 그런 어떤 심리와 또 당선된 의원들의 이렇게 이 뭔가 이 어떤 아주 이 하늘을 나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이 부딪히면서 갑자기 저런 어떤 유명법들을 통과시켜서 내가 집에 가기 전에 뭐 좀 한 건 하고 가자. 그럼 제가 제안을 하나씩 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의료계에서는 뭐 일회용 사건이나 이런 뭐 성추행 사건, 또 신해철 사건 같은 게 일어나면 바로바로 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요번에 뭐 100억 수뢰한 변호사 사건도 그렇고요. 또 이런 국회 사건도 이런 거 우리 국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의료계 사건과 마찬가지로 좀 그런 걸 좀 규제하는 법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래 어렵겠죠. 그런 건 절대 안 할 겁니다. 예, 예. 그렇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중요한 건 예. 오늘 아침에 내가 방송에 가서 그랬는데 예, 이 떨어지고 나면 예, 5월 29일 날 취임이 아니라 5월 1일 날 취임을 하게 하고 예, 4월 13일 날 보통 선거를 하는데 예. 4월 13일부터는 그냥 국회의원 선거 전에 예, 총선 전에 모든 법 통과를 끝내버리고 예, 떨어진 사람들이 예. 법을 통과시키는 일을 못하도록 그게 좀 그렇게 합리적이지 해버려야 않을까? 예, 예, 갑자기 막 왜냐면 오늘 이번에 한번 보세요. 예,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는 5월 29일부터 원내대표입니다. 예, 이건 옛날에 마이가리 병장이라고 병장도 아닌 사람이 예. 병장이 이게 달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원내 이걸 지휘하지도 못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새누리당의 지금 지도부가 거의 와해돼 있는 상태고 그렇죠. 예, 뭐 더민주당도 그렇고 딱딱마다 어수선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의총도 한번 못하고 예,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토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 이번에 그 상시청문회는 정의화 의장이 끼어들어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토론 없이 표결이 가버렸는데 에라 한번 죽어봐라 나는 가는데 예. 그래서 새누리당의 다수도 동의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쟁점 법안이 그래서 예, 나온 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 그걸 그러니까 회의록을 보니까 운영위원회나 예, 뭐 이 법에 대해서 예, 이 뭐 각종 어떤 법사위나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토론도 안 돼 있더래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 지금 김진태 의원 하나가 이 했는데 법사위에서 문제만 제기했는데 예. 법사위는 법률적으로 이게 앞뒤가 맞나 안 맞나만 검토하는 그렇죠. 실무적인 그 예, 어떤 위원회지 예, 이 지금 의료 분쟁 조정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예. 국회에 예, 해당 상임위 보건복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서는 이 문제를 충분히 토론도 없이 가버린 거죠. 예. 충분히 토론하려고 해서 마지막 날까지 밀렸겠습니까? 그러게요. 이게 4월 13일 이후에는 거의 규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네. 앞으로는 예, 총선 직전에까지 이런 어떤 국회를 열게 하고 예, 총선이 끝나게 나면 네. 19대 국회는 자연스럽게 임기를 마감케 하고 예,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 네. 좀 땡겨가. 예, 그리고 무조건 원구성을 하라고. 원구성이 안 돼도 강제로 국회를 열게 해가지고 예. 5월 1일부터 국회를 열게 해가. 그렇게 하면 법을 바꿔야 되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5월 1일부터 임기를 갖다가 해버려야 예. 이런 짓을 못하죠. 그 법을 어떻게 하면 국회에서 또 만들어야 국회법만 바꾸면 됩니다. 그건 간단한 거예요. 저들만 동의하면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이잖아요. 예, 국회 그 절차에 관한 국회법이 네.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들까요? 그 집에 갈 때 재뿌리고 그렇게 재뿌리고 가고 싶은데. 좀 건의를 좀 해봅시다. 예. 좀 제발 좀. 그래서 이거 옛날에 저는 잘은 모르지만은 국회 선진화법도 그때 바뀌었다면서요. 예, 그때 그렇게 됐고 이번에 상시청문회도 그렇게 됐고 예. 다 그때 그렇게 됐습니다. 안타깝군요. 예, 그리고 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좀 이번에 이야기를 예, 드리면요. 예, 이번에 그 6년 동안 11차례의 뭐 입원을 뭐 반복했다라는 그 사건요. 예. 그 저기 김모라는 34살 먹은 사람이 묻지마 살인을 했지 않습니까? 예. 노래방에 남녀 공용 화장실에 강남역 옆에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경찰조차도 정신분열증, 일명 조현증에 예. 시달리면서 그 다음에 집안 환경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와중에도 계속 일을 하러 다니고요. 예. 올 1월 달에 병원에 입원했다 놓은 뒤로는 네. 약도 안 먹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식당이나 어떤 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일을 했고 예. 뭐 계단에서 자고 화장실에서 잤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네. 점점 심해지면서 예.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정오의 대상을 약자로 삼았고 네. 그래서 약자 해모가 망상 속에서 이루어진 건데요. 네. 이 부분을 그 여성 해모라고 단정을 해서 나는 이 우연히
예. 참 재수 좋게 살아남은 여성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포스트 이슈 일종의 문화가 예. 형성되고 정치인이 좀 가담하고 하는데요. 예. 뭐 제가 뭐 우리 김 원장님한테 묻고 싶은 부분은 예. 저렇게 그 정신병을 예. 심각하게 있는 사람이 예. 이 저지른 범죄에서 예. 특정한 어떤 사연을 찾아서 그걸 갖다가 이 어떤 범죄 사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냐는 거죠. 참 그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근데 통계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 정신병이 있는 환자하고 소위 말하는 정상인하고 이게 범죄율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정신병이 있는 사람은 0.8%고요. 정상인은 1.2%가 범죄력이 있는 네, 거예요. 정신 오늘 또 어떤 자료에 보면 예. 정상인 범죄보다 뭐 한 10분의 1 예, 정도 오히려 더 작다라는 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물론 그 요번에 돌아가신 고인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말로 해도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예, 아주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만은 이 사건 하나를 두고 또 아까 오다가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경찰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이 판단해 가지고 3일간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뭐 행정 입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강제 입원이잖아요. 강제 입원이죠. 이게 옛날에 소련에서 지식인들을 정신병이라는 미명하에 굉장히 국가 많이 공권력이 그렇게 예, 입원을 시켰죠. 예, 예. 또 북한도 마찬가지고 예. 예, 그 수용소 군도에 다 그런 건데 물론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이 사건 하나만 봐가지고 전체로 확대해가지고 강제 입원을 시키고 또 실제로 또 요새 강제 입원 사건에도 문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충분히 전문가 단체와 토론을 거친 다음에 범죄율도 잘 따져보고 그래서 정신병 환자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정신병 환자의 인권도 보호하면서 또 우리 정상인들의 인권도 보호하는 그런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서 좀 좋은 해결책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너무 규제하면은 억울하게 당하는 분들이 또 많이 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무슨 그 집안에 무슨 재산 분쟁 이런 거 예. 갖고도 정신병원에 가족의 맞습니다. 돈에 의해서 강제 입원시키고 예. 또 그걸 갖다가 수행하는 예. 무슨 뭐 이 저기 중간에 브로커들이 예. 그 앰뷸런스 가지고 예. 이 바로 넣어서 정신병원하고 협의해서 집어 넣어가 맞습니다. 억울하게 정신병원에서 고생하는 맞습니다. 인권 유린 사례도 수도 없이 많거든요. 굉장히 허술하게 되어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두 사람의 뭐 의사 가족이, 동의하면 예. 하고 뭐 예. 그렇게 하면은 쉽게 이렇게 입원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번에 또 뭐 행정 입원, 물론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좀 현명하게 이 너무 국민 정서에 휘말려 가지고 또 엄청난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법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렇다면은 요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100억 수뢰 변호사 사건, 물론 그건 구속됐지만은 그런 경우에도 뭐 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신문 기사만 나오지 법을 만들겠다는 말은 한 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벌고 중개하고 하는 사람들은 예. 법조인 센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당사자도 돈 많은 기업인이고. 예, 예. 자, 그런 사람과 관련해서는 계속 반복되고 시정되지 않고 법조 브로커가 돈을 갖다가 뿌리면서 예. 불법으로 그 무슨 정관 예우를 악용해가지고 수임받지 않고 예. 한마디로 뭐 이 사건에 개입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자기는 끼지 않으면서 딴 사람을 끼워놓고 그래서 중개 브로커하는 예. 변호사가 있다든가 더 나아가가지고 이런 어떤 대가로 해가지고 주식을 뒤로 받아가지고 예. 돈을 떼돈을 버는 현역이나 이런 뭐 법조인이 있다든가 이런 거는 지금 수도 없이 많은데요. 이런 거는 반복되는 사고가 일어나도 예. 전혀 신속하게 법제화하는 부분은 안 하면서 그러게요. 자 이런 사고에서 정신병이 걸린 사람은 사회의 약자 중에 가장 약자 아닙니까? 예. 오늘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1%, 예. 한 50만 명이 예. 크든 심각하든 덜 심각하든 이 병을 앓고 있는데 예. 작년에 치료받은 사람을 보면 10만 4천 명인가 밖에 안 된대요. 그렇죠. 그러면 20%만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고 예. 자, 이 병에서 이 기록들이 남으면 예. 취직이나 군대를 가거나 사회생활에 굉장히 불이익을 겪지 않습니까? 정신병력 기록은요. 맞습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병원이 있어도 이 병을 안 하려고 하고 예. 또 가정 사정이 불우하거나 이런 사람은 또 이 문제에서 예. 치료할 여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장 죽어서 움직이지 못하면 어쨌든 치료라도 하지만은 예. 이 문제는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니까 맞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치료를 못 받잖아요. 예. 그러면 또 요즘 보면 그 뭡니까 히키코모리라고 부르는 은둔형 외톨이들이 일본에도 예. 뭐 70만 명 돼서 오늘 아침 예. 신문에도 돼서 특필됐지만은 예.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혼자 고립이 돼 가면 나중에 미쳐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현상까지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자꾸 너무 정치적으로 예. 성혐오라든지 이런 예. 특정한 부분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이게 한번 역사를 보면은 그 전에 아까 이제 그
그 변호사 수임료 상한선 이런 것 같은 걸 로마 시대 역사를 읽어보면은 그 당시에 뭐 키케로 같이 유명한 변호사도 상한선을 뒀어요. 네. 그 2000년 전에도 상한선을 뒀는데 요즘 꼭 좀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정신병 문제에 있어가지고 독일 그 히틀러 시대 때나 뭐 소련 전체주의 정권에서는 북한, 항상 굉장히 싫어요. 인권 유린의 사례죠. 예. 뭐 얼굴이 심지어는 뭐 추악하게 생겼다 해서 뭐 수도에 못 들어오게 하고. 예, 그 다음에 뭐 본인이 뭐 예를 들어 집안에 예. 장애만 있다면 장애자는 강제 거세해버리고 거세해버리고, 또 예. 죽여버리고. 예. 그래서 전체 독재 플러스 뭐 정신병이나 약자, 소수민족, 뭐 유태인들을 하는 게 정확하게 비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건 굉장히 안 좋은 사건이고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이거를 이용해서 그런 전체주의적이고 나쁘게 갔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만 치료받는 상황 빨리 바꿔야죠. 우리나라가 이제 좀 꽤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그래서 다른 데 예산을 조금 이쪽으로 해가지고 치료받지 못하는 그런 정말 약하고 힘든 이 조현병이나 정신병 있는 분들을 좀 더 치료를 잘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우리 건강한 사람과 같이 힘을 합해서 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우리 조국 발전에 더욱 기여하기 위해서 이런 데 복지를 좀 더 투여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이런 게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은요 예. 사회적으로 단절 고립되고 예. 이 표가 없고 정치적인 자신들의 파워 뭐 그렇겠네요. 전국 정신병자 연합회 이런 걸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있어도 전부 숨기고 나는 멀쩡하다고 해야 맞습니다.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쪽이 도외시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을 좀 대변하는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전부 예. 은둔돼 가지고 숨어 사는 그런 사람들이 무슨 표가 돈이 된다고. 예. 표가 안 되니까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없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요. 예.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정말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정말 애도를 표하고요, 저도.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극복을 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계기가 뭡니까? 이게 어떤 남녀 간의 여성 범죄에 대한 혐오 이런 식으로 몰아가기보다는 예. 정말로 정신병 방치되고 있는 그렇죠. 그리고 예. 대부분이 부자들은 애들 중에 이런 병이 나타나면요 예. 다 몰래 치료해갖고 그렇죠. 멀쩡하게 사회로 복귀가 됩니다. 그렇죠. 대부분이 서민층이야 그렇죠. 빈곤층에 예. 이런 사람들에서 이런 병이 많이 나타나고 맞습니다. 또 그런 병이 치유되지 않고 예. 또 그 와중에서도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점점 혐오를 하고 왜냐면 예. 딱 보면 얘 좀 이상하다 그렇죠. 하면 따돌리고 그러잖아. 이번에도 이 그렇겠죠. 친구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 터져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치유해서 이런 사람을 정상화시키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어떤 이익이 예. 얼마나 크겠습니까? 맞습니다. 비용에 대비해서요. 예. 그 약값이 얼마 되겠습니까? 그죠? 이 문제 해결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간편하게 경찰관이 보소 이상하다. 72시간 행정 입원 뭐 더 나아가서 더 그 강제 구금과 다름이 없다고 저는 그거 뭐 만약 그게 생각합니다. 진짜 예.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면 그 예. 그렇게 한 말한 사람들은 그 미친 놈이에요. 아니 제가 잘못 들은지 모르겠지만 그 경찰청장이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물론 뭐 그것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에 플러스 복지 예산을 이쪽으로 좀 더 늘리든지 뭐 세금 많이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그게 있는데 우선적이죠. 예. 이게 이래가지고 또 이런 분들이 방치돼가지고 또 제 자신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제 가족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나 고위 관료들의 자제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은 뭐 자가용만 타고 다니셔가지고 피해를 뭐 못 볼 수도 있겠지만은 여하튼 난 이런 문제 해결에 있어가지고 너무 마녀 사냥적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데 대해서 좀 이상하면은 입원시키자. 이거는 해결 방식이 아닙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참 슬픕니다, 저는. 예, 우리 저 휴머니스트 그리고 히포크라테스의 그 정신을 실천하시는 김성진 원장님께 이 존경을 표합니다. 아이 너무 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아 예, 감사합니다. 예.